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 사주명리 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길었던 연휴 기간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했지만 우리 모두 편안히 가족과 함께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주 잘 쉬었습니다. 재충전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휴식을 주춧돌 삼아서 한 걸음씩 우리 인생 내디뎌 봐야죠. 자, 지난주까지 을사년 운세 그리고 무인월 운세까지 각 일간별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운세는 살짝 뒤로 하고 사주 명리의 세계, 제가 천천히 걸어가려고 했던 그 커리큘럼 스케줄대로 또 조금씩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 달여 전 즈음에 10천간의 개념 공부했었고요. 음양의 흐름도, 시간의 흐름, 또 사주 원국 속의 8글자는 전부 나의 글자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또 간목과 을목의 오행적인 특징과 사람의 성향, 또 병화와 정화, 성향, 사람들 속의 관계,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한번 알아보았었습니다. 이제 14강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그 커리큘럼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쯤 가고 계시는지 알겠죠? 지금은 갑을병정이 아니고요.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무토와 기토, 천간의 오행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많은 사주 원국의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토와 기토를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이런 베이스는 무엇일까? 또 어떤 성향과 기운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무토와 기토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베이스가 계속 녹아들어서 사주 공부가 한 단계 더 진척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사실 음양과 오행 시간에 이런 양과 음의 특성 그리고 오행, 목화토금수의 특성과 기질 등은 한 차례 기본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천간, 하늘의 기운, 십천간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 원국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명을 보는 시간이니까요. 물상론적일 수도 있으니까 사주 원국 속의 사람의 특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명과 함께 무토의 특징을 나열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인드맵. 무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맵이라는 생각 정리 기술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오래 남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이 무토의 대명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으면서 공부하면 앞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무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무토의 물상과 성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무토 양토입니다. 그렇죠. 양의 토 기운이라는 거죠. 같은 토이지만 또 반대로 기토는 음의 토입니다.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5번째 천간인 거죠. 자, 물상적으로 무토는 큰 산, 큰 대지를 나타내죠. 아주 높고 큰 산도 되고요. 또 바위, 산, 넓은 벌판, 광야라고도 하죠. 또 사막,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물상입니다. 자, 이런 물상의 이미지 한번 눈 딱 감고 그려보면 어떨까요? 왠지 큰 멀리 보이죠? 경치도 좋고요. 이런 거대한 자연이라는 그런 느낌은 우리에게 큰 포용력이라는 단어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포용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 속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식물의 생장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씨앗이 발아해서요,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매를 맺은 후에 그 열매가 다시 낙과를 합니다.
떨어져서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또 다시 싹을 피우는 거죠. 이런 일련의 사이클로 봤을 때 이 토의 기운은 중간 단계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익어가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 화의 기운으로 양적인 성장과 확산을 하죠. 모든 가지와 잎이 무성합니다.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이제 토로 열매를 맺으려고 변해가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었다가 져야 바로 이런 열매로 변신하잖아요. 암술과 수술이 수정을 하면서 꽃이 지면서 열매로 변합니다. 꽃의 단계가 지나야 열매로 바뀌는 거죠. 결국 이런 화의 기운이 끝나고 이 토의 기운에서 열매로 전환되어 무르익어 익어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무토는 천간 에너지의 음양의 흐름으로 구분해 보면 이와 같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너무 작네요. 갑을, 병정, 무까지를 양으로 보고요. 기, 경신, 임계를 음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오행의 목화토금수에서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갑목은 양이고 을목은 병화는 양, 정화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무토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양의 기운이죠. 토의 기운 안에서도 무토와 기토가 있다면 이것은 양의 기운입니다. 즉 무토는 양 운동의 끝에 도달한 정점의 상태죠. 병화 정화를 지나서 뜨거운 여름에서 가을, 이제 음의 초입으로 접어드는 단계죠. 기토로 가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삼계탕을 만들어요. 삼계탕 만들 때 우리 압력밥솥에 칙칙칙칙 하면서 끓이고 찌는 거죠. 병화 정화의 화기운으로 압력밥솥 이 안을 막 데우고 끓이는 겁니다. 그 내부에 엄청난 열기와 수증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팽창하고 확산하는 운동을 한다면 이 무토는 이 압력밥솥 안에 그 화기운, 열기운을 머금고 버티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 엄청난 양기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무토는요, 여러분, 큰 산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기, 양의 기운 제일 끝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산 꼭대기를 보고 등산을 한다? 뚜벅뚜벅뚜벅뚜벅 양의 끝단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산 정상에서 산에 전기를 들이마시면서 잠시 쉬고 야호, 요새는 야호 안 하나요? 아무튼 잠시 쉬고요. 우리는 그 고지 후사면으로 터벅터벅 음의 기운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 이후에 음으로 가기 위한 이 무토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준다. 늦 여름에 푹푹 찌는 그런 환절기가 오는 것도 이 무토의 작용과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목화의 양의 기운과 금수의 음의 기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더 엄밀히 따지면 이 무기토는 토의 기운으로 오행 중에서 중성이죠. 다시 말해서 양과 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무토의 입장에서는 양의 기운, 양의 끝단, 양의 최정점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달리 얘기해 볼까요? 양쪽에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구분해 봤을 때 따져보면 이쪽이죠. 여름, 무토는 여름의 성향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름, 그 뜨겁고 열정적인 화려함과 멋스러움까지 이 무토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름에 열기가 조금 남아있지만 열매로 뭉쳐가는 것, 다시 말해 실속, 결과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시작되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그러면 이 무토 다음에 기토 있죠? 이 기토는 여름이 아니라 가을에 가깝죠. 그죠? 그리고 음의 성향이 더 강한 거다. 실속도 그러면 이 기토가 더 강하겠죠. 열매를 보더라도 무토보다 더 익었겠죠?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토보다는 이 기토가 떫은 맛이 덜하다. 나중에 이런 경금이 되면 그 과일 특유의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무토 기토는 조금 어중간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무토는 큰 산이다. 자신이 큰 산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용력, 수용력이 있죠. 자, 이 큰 산에 무엇을 심고 기를 수 있을까 찾게 됩니다.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음이든 양이든 전부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요, 우리 오행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무토 어떤 것을 뜻하는지 보면 오행의 오상, 성정 중에서 인, 의, 예, 지, 신 있었죠. 바로 믿을 신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방향은 중앙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한양 사대문 이 안쪽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종로가 있었죠. 종로에 뭐가 있습니까? 보신각이 있었죠. 이 보신각의 신, 바로 믿을 신이었습니다. 중앙에 있고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런 명리학이 깊숙이 침투되어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또 계절은요, 간절기, 환절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에 진, 술, 축, 미. 이 토의 글자만 보더라도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진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미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술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축토.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간단 말이죠. 이렇게 계절과 계절 사이에 이런 간절기, 환절기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또 색깔은 뭐였습니까? 황색, 노란색이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가운데 하늘 아래 중앙이다 라고 해서 중국으로 명했죠. 또 중국 황제의 옷도 노란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체로는요, 위장, 배 부위고요. 복부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또 얼굴 부위로는 입이죠. 입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무토의 물상과 성정, 오행, 오상 또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주에 이런 무토가 있다면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토일간이기도 할 테고요. 사주에 이런 무토의 글자가 있다면 그런 글자 하나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내 사주 팔자 안에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무토의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단 무토 양토입니다. 남성적이죠. 큰 산이고요. 힘이 있습니다. 큰 산, 큰 대지와 같은 그릇이 큰 사람인 거죠. 아, 그 사람 통 크다. 통 크다. 통 크네. 그릇이 커. 야, 저 사람 배포 크다.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무토는 이 불의 기운, 병화, 정화에게 생을 받죠. 양적인 기운을 받아서 그 패기와 열정, 확산의 인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과 수용력이 매우 큰 무토의 땅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양과 음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의 사람과 음의 사람, 각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중간에서 포용력 있게 중재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소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대신 반대로요. but 점점점점 모두의 편이 된다는 이런 중재 조절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또 모두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사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화일간, 무토일간, 신금일간,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해요. 이런 양의 병화일간, 음의 신금일간이 서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 중성, 이 양과 음을 다 가진 무토일간은 중재를 하려 합니다. 병화에게 가서 야, 네 말이 맞아. 나 네 편이야. 또 신금에게 가서요. 야, 잘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재를 하려 합니다.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되면 어떨까요? 병화에게도 신금에게도 야, 너는 내 편이라면서 왜 쟤한테 가서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 거니? 얘가 왜 왔다리 갔다리 한다 뭐냐? 이런다는 거죠. 결국 양과 사이에서 갈등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고립되는 그런 인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없는 것이 바로 명리학의 진실된 가치이기도 한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무토는 화 기운의 명예와 활짝 펼치고 팽창, 확산하는 그런 성질도 있지만 음의 성질로 하여금 이 양의 기운을 조절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큰 산, 큰 산맥입니다. 큰 대지와 같이 스케일이 크니까 일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라고 하죠. 자부심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애도 강하죠. 자, 큰 산 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산 아랫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물상들을 잘 지켜보고 관찰하고 중재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 우뚝 솟아 있다 보니까 이 위에서 아래를 지켜본단 말입니다. 외로운 형상이기도 하다. 자, 여러분 높은 산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토는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고요. 갈등, 소외,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인자. 다시 말해서요. 속세, 세속과 인연을 끊는, 멀리하는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무토 양토는 바로 삼무로 표현할 수 있다. 삼무, 무, 무인 거죠. 무덤덤, 무뚝뚝, 무표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죠, 여러분. 포커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얼굴을 봤을 때 화가 나는지 기분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패를 들었는지 나쁜 패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 타짜라고 하죠.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이 타짜에 보면 유해진 역할, 고광렬, 포커페이스입니까? 아니죠.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결국 타짜가 아니죠. 조승우의 고니가 바로 이 포커페이스죠. 이 무토일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영화 설정상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또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툭툭 던지듯이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무, 술 이런 일주들은 조금 말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 무술일주가 술을 마셨다. 술이 바로 화의 기운이잖아요. 폭발합니다.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잔소리도 조금 많아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무토일간 무뚝뚝하고 요새 말로 츤데레 이 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츤데레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경상도 사나이에 뭐 무뚝뚝한 분들, 니무라 오다 주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렇기에 이런 무토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성격은 좀 고지식하고요, 무뚝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묵하긴 한데 온화하기도 합니다. 또 중후하고요, 후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용, 중화를 지향하기도 하는 그런 기질입니다. 자, 여러분 또 반대로 이런 무토의 기운이 조금 안 좋게 작용한다. 그러면 융통성이 없고 좀 고지식하다, 좀 폐쇄적이다, 고집이 세다, 고독할 수 있다, 센스가 없다, 눈치가 없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뭐 여행도 자주 다니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세상과 조금 떨어져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요, 말수가 적고 뭐 그럴 것 같죠. 또 종교나 영성적인 그런 힘도 강해서 좀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폭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말 한마디 할 때 한마디씩 툭툭 던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잔소리, 빈정되는 듯한 그런 말투도 있습니다. 이 말 없는 사람들이 빈정되면 더 기분 나쁘다,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삼명통해라는 그런 고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무토를 물상적으로 자연현상과 동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잠깐 소개를 해보면요, 이런 자연현상으로는 노을로, 동물로는 곰으로 표현합니다. 자, 먼저 곰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곰 느낌 어떻습니까? 크죠? 그리고 느립니다. 여유가 좀 넘쳐 보이죠, 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서 약간 게을러 보이기도 합니다. 대신 우직하고 무덤덤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곰의 특성이 있는데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습니다. 곰이 나타나면 움직이지 말고 숨 안 쉬면 뭐 안 건드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푸바오 같은 그런 판다곰은 뭐 그렇지 않고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만약에 자신을 공격하거나 건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곰은 착해요. 그러나 곰은 사람을 찢어요. 이런 말도 있죠.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또 이 노을 자연현상으로 어떻습니까? 자, 무토는 겉심리가 있고요, 속심리가 있습니다. 무토는 겉심리가 편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부친, 아버지의 든든함, 편재의 사업성, 자체적인 그런 역마 기질도 가지고 있고요. 또 속심리, 속으로는 편인의 기질입니다.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큰 산에서 홀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을의 화려함도 있지만 해가 지는 그런 쓸쓸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황량한 산 안에서 노을처럼 화려해 보일 수는 있어도 스산한 쓸쓸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좀 보여진다.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무토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땅입니다. 큰 산이죠. 이런 물상에서 보듯이 토지, 부동산, 토목, 뭐 농장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건설,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수용력, 포용력이 크잖아요. 무역, 중재, 협상가, 노무사, 뭐 브로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분들, 무토일간의 여자분들 강인합니다. 그리고 여자지만 중후하고 카리스마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여장부의 기질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떠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아는 그 여성분 중에 무술일주 분이 계신데 엄청나게 강인한 그런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세상의 모든 그런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멋지죠. 존경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십천간 무토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으로 드렸고요. 그 중에서 무토에 대한 물상과 성정, 그리고 무토를 일간으로 놓으신 분들에 대한 특성, 장단점, 성품, 직업적인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뇌 구조에 대한 이런 마인드 맵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 무토를 일간으로 놓은 사람들의 뇌 구조와 성품 특성을 그림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키워드로 정리해보면서 머릿속에 좀 상상되면서 기억의 방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단 큰 산, 대지로 시작해서요. 양의 끝단, 노란색, 중앙, 신이, 숫자로는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노을의 삼명통에서 얘기하는 노을과 곰의 형상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또 신체의 기관으로는요, 위, 비장, 그리고 얼굴에 입을 또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무토의 특징, 뭐가 있었습니까? 포용력, 수용이 있었죠. 그리고 중재, 조절, 매개체, 자부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갈등, 소외, 고립,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인자를 충분히 있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삼무가 있었습니다. 삼무 뭡니까? 무덤덤, 무뚝뚝, 무표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의외로 잔소리가 있다, 빈정되기도 한다, 이런 성향도 있었고요. 겉심리는 편재, 속심리는 편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고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협상, 무역, 이런 직업이 강했죠.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끝까지 추진해서 결국 그 분야의 장인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토일간입니다. 자, 이렇게 뇌 구조를 통해서 우리 무토일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잘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의 방에서 꺼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사주에 이런 무토가 있다, 내가 무토일간이다, 그러면 내 사주 원국 속에 다른 글자가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나머지 7글자, 이 다른 천간, 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관계성이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면 내 사주, 그리고 사람들의 사주 원국을 잘 보고 풀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일간의 무토일간입니다. 월간에 무토가 하나 더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봐볼게요. 연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병존이라는 그런 말을 좀 씁니다. 같이 존재한다, 나랑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겠죠. 무토라는 큰 산을 봤을 때 그 옆에 산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딱 봐도 스케일이 크다. 그리고 역마 기질도 엄청 커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역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 배포, 그릇이 엄청 커집니다. 자, 이렇게 무토를 2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사업을 해도 찌질한, 짜잘한 사업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의 다각화, 확장,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까지 판로를 확장하고요. 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죠.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특별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요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무역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급부로 보면요. 산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큰 산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런 산에 나무도 빽빽하게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가도 가도 첩첩 산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 깝깝하다. 그 산 속에 길을 잃고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영적으로도 좀 강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성향 같은 겁니다. 불교 같은 거죠. 산속에 많이 있잖아요. 불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알죠? 이승윤, 윤택 나오는 거요. 막 썩은 동태 대가리 찌개 먹기도 하고요. 저도 신기하게 이게 참 재밌는데요. 요새 50대 이상 아버지 어르신들께 폭발적인 인기 얻잖아요.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자, 또 이런 명리학 같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내면의 성찰과 감성을 좀 개발하고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알아보면요. 이 무토를 천간으로 봤을 때 이 무토 바로 전 글자가 뭡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바로 갑을병정 정화잖아요. 정화. 이 정은 열기입니다. 뜨거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이 무토는 마른 흙, 조토라고 합니다. 조토.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무토 다음에 또 이어서 오는 기토는 젖은 흙, 습토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무토는 이 정화의 열기를 담고 있다. 열정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심이 있다,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일간들은 이런 열정과 열기, 욕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열기를 잘 머금고 있는 폭발적인 화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무토, 뜨겁단 말이죠. 이런 무토의 기운에다가 임수라고 하는 정말 차가운 물입니다. 이런 물을 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극과 극이 부딪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폭발하죠. 그래서 무토에게는 이런 임수가 반기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물의 기운 중에서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반깁니다. 우리 천간에 무게 합이라고 하잖아요. 무게 합화, 화의 기운을 생성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승의 기운인 거죠. 자, 무토일간에게 화는 인성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토 옆에 개수가 있든지 또 세운으로 개수가 들어왔다 하면 천간으로는 재성이잖아요. 무토가 재성이랑 합해서 인성의 기운을 뿜어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공부를 하겠다.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겠다. 나의 자기 개발에 투자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무튼 무토는 임수보다 이런 개수를 더 좋아하고 반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글자 한번 봐볼까요? 이런 무토라는 큰 산과 대지에는 나무들이 살겠죠. 이 마른 땅입니다. 조토. 이런 생명체들을 품어주면서 키워준단 말입니다. 이 무토가. 이 생명체, 갑과 을 같은 거죠. 자, 이 무토에게 갑은 편관이 되고요. 을목은 정관이 됩니다. 한마디로 관성이라는 거죠. 무토에게. 이런 무토에게 편관과 정관인 갑목과 을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극하긴 합니다. 컨트롤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런 무토에 갑목과 을목이라는 생명체가 없다면 이런 무토, 흙이, 쓸모가 없어진다.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주위에 이런 갑과 을, 관성이 있다면 아주 조화롭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나무들 쑥쑥 크게 해주는 병화, 정화 같은 그런 인자가 있다면 또 햇볕을 내리쬐 주니까 금상첨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무토가 쓰임새가 좀 좋고 잘 활용되려면 이런 오행의 생극재화를 통해서 봤을 때 품을 수 있는 이런 갑목과 을목의 관성, 또 병화인 인성, 뭐 정화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결과물은 또 재성으로 보여주는 이런 개수, 잘 반기는 개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조화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그런 오행의 생각제와 조화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 극,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토가 수를 극한다 라는 것은 흙으로 제방을 쌓아서 그 제방 안에 이런 물을 보관하고 컨트롤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 수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작은 제방으로는 정말 택도 없을 수 있잖아요. 댐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사건 있었잖아요. 지진 이후에 바닷물이 밀려들어서 막 옵니다. 파고가 막 10m 되죠. 10m.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건물도 제방도 콘크리트 벽도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주에 임수가 있습니다. 편제가 되죠. 그리고 적당하면 괜찮은데 이런 월지에 좀 심하긴 하지만 자수 있고요. 연지에 해수 있다. 더 해볼까요? 시지에 해, 시간에 개다, 개해. 좀 심했나? 아무튼 이렇게 이 무토 주위에 잔뜩 천거며 지지에 물의 기운이 가득하다면 이 무토라는 마른 흙, 제방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버리는 거죠. 이런 뚝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봇물이 탁 터지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물론 이런 재성이 있어야 쓸모가 있지만 너무 많으면 안 좋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기도 합니다. 남자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여자죠. 남자에게는. 정제는 본부인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편제는 뭐 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봤는데요. 이 사주 원국처럼 나의 애인이 이렇게나 많다. 그러면 이런 남자 사주에서는 주위에 여자가 너무 많다.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넘치는 거죠.
뚝이 무너지듯이 내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경거망동하고 복잡하면 구설이 돼서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보면 남자에게 이 재성, 현금, 자금으로 봤어요. 돈으로 해석해 보면 재물이 많다 볼 수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들도 다시 한번 반대 급부로 보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주체가 안 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긴다. 돈이 다 갑자기 쓸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재, 극, 인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재성, 돈 욕심이 너무 많고 돈이 많습니다. 돈만 밝히고 그러면 이런 인성을 극한다 했습니다. 자, 무토라는 땅 위의 인성은 뭡니까? 바로 불의 기운이죠. 자, 태양이 없는 대지와 산, 쓸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얼마나 돈이 많은가요? 돈이 돈을 부릅니다. 사업도 잘하고, 뭐 계열사도 빵빵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가족관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 논에 물 대려고 혈안이고, 또 가족 간의 소송전 불사하죠. 뭐 형제의 난, 가족의 난, 자식의 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런 제극인이라는 거죠. 자, 안분지족이라는 그런 말들이 더욱더 와닿는 요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명리학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네 인생에서도 말합니다. 과유, 불, 급이라고.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큼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그리고 그 적당함에 만족하는 이런 안분지족,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명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과 조화로운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무토일간입니다. 시간에 개수가 있다. 그리고 월간에 임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주라고 봤을 때요. 좌우축으로 정제가 있고요. 우측에 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토가 정제와 합을 한다는 거죠. 무게합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토는 오른쪽 임수, 토국수인데 그렇게 심하게 극하지 않는다. 극할 정신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좋아하는 이런 개수와 합을 이루기 때문에 좀 관심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임수가. 또 볼까요? 이런 무토일간에게 월지가 오화입니다. 이 5월에 태어난 거죠. 5월. 5월입니다. 양력으로는 6월 정도가 되겠죠. 엄청 덥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무토는 정화의 열기를 품고 있는 상태, 조토인데 이 5월에 태어난 겁니다. 자, 이런 건 조후가 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쏠린 거죠. 너무 덥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천간에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임수나 개수, 뭐 지지로는 이런 자수나 해수, 뭐 너무 많은 건 말고요. 이렇게 임수나 개수, 지지로는 자수나 해수가 있어야 조후가 균형되게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한번 봐볼게요. 이런 무토일간인데요. 자월입니다. 1월이죠. 정말 춥다. 이미지 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산이라는 겁니다. 나뭇잎 다 떨어지고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눈도 왔어요. 쌀쌀한 찬바람도 불어온단 말이죠.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입니다. 이러면 황량하고 스산하고 추위에 움츠려드는 그런 겨울산이다. 자, 이것도 반대로 조우가 좀 쏠려 있고 깨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춥죠. 그러면 따뜻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천간에 병화나 정화, 지지에는 이런 사화나
오화가 있다면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이렇게 천간의 병정, 지지의 사, 오 정도가 있다면 조우가 맞춰지고 결과적으로는 균형이 맞춰진다, 조화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무토일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십천간 지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무토일간이 있고요. 월간에 갑이 있고 시간에 경금이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간무경이 천간에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하냐면요, 천상 삼기라고 합니다. 하늘 위에 제일 가는 뭐 세 가지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요. 뭔가 좋은 것 같죠. 아주 귀격으로 친다는 겁니다. 재물복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이런 부와 귀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무토일간에게 생명체인 간목도 있죠. 관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련하고 제어하는 그런 경금도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관성. 또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도구도 있다.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품어야 할 나무 있고, 그 나무를 잘라서 쓸 도끼도 있다. 식상,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무토가 있고요,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고, 자, 계수. 자, 이런 사주가 있다. 무토일간에게는요, 이런 간목이 편관입니다.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 큰 산에 이런 생명체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무토가 필요한 거죠. 쓸모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간목을 길러낼 수 있는 태양의 병화라는 게 있는 거죠. 필요하죠. 또 이런 간목이라는 나무를 키우는데 필요한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개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어쨌든 이런 병화나 개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없어도 대운, 세운으로 이런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준다면 아주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간목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키포인트입니다. 편관입니다. 내 명예, 내 브랜드, 나의 평판, 나의 직장,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뜻인데, 무토한테는 이런 간목, 편관이 나를 좀 극하긴 하는데, 나의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잘 버텨서 나의 가치, 명예, 내 브랜드의 이름이 높아진다, 이렇게 올라간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 무토와 관련된 그런 글자의 관계성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천간의 무토에 대해서 좀 길었지만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토가 일간으로 놓는 분들, 내가 이런 성향이 있고 나의 사주 속에 무토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구나 알면 좋겠죠. 또한 이런 무토일간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인들이 있어요. 타인들. 무토일간의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료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십천간의 토, 그 중에서 기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